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민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거의 막바지예요, 그죠? 끝났죠, 뭐. 끝났다. 끝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또 추가 모집 원서 접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끝난 상태고 네. 학자 발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접수 상황만 가지고도 올해 정시 동향이 가늠이 되실 것 같아서 그쵸, 올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우리가 혼돈의 덱하우스 2025 수시 때도 정시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또 길면 어려우니까 딱 세 가지만. 세 가지요. 네. 2025 정시 원서 접수를 보시고 꼽을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수능 보고 나서. 네. 그때 예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나온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첫 번째는 상위권 점수를 이제 가늠하기가, 이제 변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메디컬 쪽에서 굉장히 극상위권 학생들의 이제 점수가 변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촘촘하게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개를 틀리고도 연대를 쓰기가 어려웠던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네. 연대 의대를 이제 쓰지 말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화학, 물리 네. 선택하면, 네. 화원, 물안 선택하면 참 힘들었죠. 수학 하나 틀려버리니까 못 가더라고요. 화원 물원 선택자는 수학 하나 틀리면은 연대 의대를 못 넣었다. 겁이 나서 못 넣죠. 그게 이제 변별이 점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극상위권이.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의대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자기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최고득점자 학생들은 이제 표본이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어디 자기 점수를 내놓질 않아서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신경 안 쓰다가 자기가 몇 등인지 뻔히 보이니까. 네, 그냥 원서를 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의 지원도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은 그냥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워낙 이제 점수가 촘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당락에 이제 좌우를 받는 그런 점수대가 있어요. 갈림길에 서 있는 점수. 네,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생들 이제 배치하느라고 굉장히 엄청 제가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 신경이 곤두서서 네. 예민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원은 잘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제 변별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번 수능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극상위권 지원을 지도하셨는지. 올해 뭐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네. 5개 이내로 틀린 학생들, 5개를 틀리면 의대를 갈똥말똥해지거든요. 의대 완전히 마지노선인 거네요. 부터 시작해서 서울의대 가는 학생까지. 5개 안에서도 또 그쵸. 그 안에서도 뭘 어떤 조합으로 틀렸느냐가 또 이제 달라지는 거고, 또 이제 똑같이 이제 서울대식으로 점수가 이제 나오긴 해도 투투를 선택했는지, 네. 또 원투를 했는지, 원원을 했는지, 거기 따라서 또 이제 다른 대학 의대 지원할 때 또 유불리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작년에는 그 정도로 민감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서울의대가 되면 웬만하면 다른 의대 다 되고, 그런 식이었는데, 올해는 서울의대 이제 올해 진학사의 커트라인이 419점 마지막 내 7호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네. 관산 점수로. 부산에서 이제 의뢰가 왔는데 419점이더라고요, 학생이. 아. 투투를 했는데. 네. 네. 투투를 했는데 419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 점수를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궁금하다. 그거 관심만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1명 혹은 2명 차이거든요. 위쪽에 있는 학생. 이제 그게 가려져 있는 표본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또 이 지금 들어와 있는 표본 안에 허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도 저기 대치동에서 수능 하나 틀린 학생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서울의대를 이미 수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투투를 한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의 또 이제 성적표를 받아서 컨설턴트가 성적 인증을 해갖고 진학사 표본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컨설턴트도 그걸 봐야 되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생겨나니까 너무 미묘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된다고 하기엔 너무 겁나고. 이런 학생이 2이나 있었습니다, 올해. 419점에 딱 걸린 학생이.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할 정도로 상위권 가늠이 어려웠던 그런 해였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능 끝난 다음에 그 가채점 기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하수상한 상위권 인문계열 표본. 수상한 상위권 인문계열 표본. 네, 어디로? 이거는 결과 발표가 나봐야 이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대 인문계열 쪽에 모의 지원자 숫자가 거의 지원 접수기간 마감일 가까이 갈 때까지 미달인 학과도 많았어요. 표본이 안 모인다는 얘기죠. 표본이 안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표본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장애 요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갈 수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렇죠. 수능 성적 구조 하에서는 분명히 이 성적 구조 하에서는 이 정도 높이로 컷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가늠을 하고 이제 진학사든 어디든 이제 그 예상 커트라인을 설정을 했을 텐데 이제 그 컷 점수를 들고 있는 학생들은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게 높은 점수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컷 점수를 못 들고 있는 학생 중에 가고 싶은 학생이 있지만 점수가 높아서 못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현상이 왜 생겨났는지 이제 그걸 또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수시 의대 증원이 두 번째 현상의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현상 때문에 지역인재 메디컬 쪽이 구멍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결과 발표가 나봐야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구멍이 생긴다라고 예상을 하면 그게 제 눈에 보이면은 대체로는 구멍이 나거든요. 수시의 증원 때문에 정시 지역인재 쪽에서 이제 구멍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일반 전형이랑 지역인재 전형이랑 그 커트라인 갭이 꽤 이제 컸습니다, 올해는. 그렇죠.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갭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있고 이제 지역인데. 수시에서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이제 이미 그 학생들이 이제 수시로 많이 흡수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예년에 정시까지 내려왔어야 될 학생들이 수시로 많이 지역인재로 흡수되다 보니까 아마 지역인재 쪽이 많이 비었고요. 의대 증원 자체의 효과로 인해서 그 대학 자체 일반 전형 커트라인도 좀 이제 구멍이 날 만한 요소들도 또 발견을 했습니다. 결과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제 예상했던 바 그게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냐면은 세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꼽았는데, 이제 요거와 연쇄적인 효과로서 하나 더 현상이 나타난 게 절대로 구멍이 나지 않는, 네. 구멍이 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정시에서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수 분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볼록한 구조에서 이 가운데 볼록한 게 튀어나와 있는 인원이 많은 그런 점수대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있겠죠. 네. 그 대학들은 대체로는 구멍이 잘 안 납니다. 빽빽하게 몰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대학들 중에 일부가 올해는 구멍이 날 것 같은 현상이 또 정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위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다 연계된 거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 변별과 판별이 어려웠다는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하수상한 상위권 인문계열 표본. 네, 그게 아까 연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연대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줄줄이 대학들이 막 엮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양대도 이제 구멍이 날 것 같은, 구멍이 물론 안 나겠지만 결국엔 다 막히긴 했지만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정도로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어느 라인까지 내려가면 그게 확실하게 또 보이게 되냐면은 이제 외대, 네. 한국 외대 쪽은 올해 좀 많이 컷이 좀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 쪽, 숙대, 네.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뭐 숙대랑 성신여대는 예전에도 이제 좀 컷 하락이 좀 자주 생기는 여대 특징이잖아요. 이제 그런 대학이긴 했지만 올해는 좀 더 이제 그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짐을 더 강하게 봤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라인들이, 인문계열 라인들이 더 이제 강하게 그게 나타났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따져본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연계열, 이제 시험을 굉장히 잘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연계열 학생들. 주로 이제 시험을 점수가 더 높잖아요. 뭐 그건 이제 시험을 더 잘 봐서 높을 수도 있고, 미적분에서 이제 이득을 얻어가는 그런 표준 점수상의 이득 때문에 이제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4보를 맞췄다. 그러면 1등급이 3개고 2등급이 하나인 거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뭐 정시판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합격을 안 하고 정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스카이나 이쪽 라인을 이 합격 라인으로 형성하는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수시에서 훨씬 많이 흡수가 돼버린 거죠, 올해는. 3합사, 4합사, 4합어 이런 라인의 학생들이. 흡수된 이유는 명확하죠. 의대 증원 때문이죠. 의대 증원 때문에 그 학생들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정시판으로 들 내려갔겠죠. 들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정시의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입시가 수월해질 수밖에 없죠. 의대 입시는 물론 이제 촘촘했다라고 해서 아주 치열하긴 했지만 어쨌든 수월할 수밖에 없었고 예년에 비해서는 그 수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 학생들이 이공계열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문계열로 눈을 안 돌려도 되는 예년에는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교차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일단 굉장히 많았었고요. 제가 볼 때. 교차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그쵸. 이공계열에 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교차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차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탐 가산점 때문에. 사회탐구 가산점이 주어지다 보니까 교차로 들어오더라도 자연계열에서 안 될 때 인문계열도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넘어올 수가 없었다. 그렇죠. 사탐 가산점. 사탐 가산점을 사탐에 주다 보니까 과탐을 보고서는 넘어올 수가 없는 학생들이 또 많아진 거예요. 특히 연대가 사탐 가산점을 3%를 줬잖아요. 그리고 중앙대학교도 사탐 가산점을 줬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사탐 가산점 장벽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계열에서 안 됐을 때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눈을 돌리면 같은 라인의 대학에서 인문계열로 올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사탐 가산점 장벽에 막혀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인문계열 표본이 너무 예년에 비해서는 안 모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 하셨을 때요. 네. 그래서 연대는 인문계열 학생이 예년 같았으면 자연계열 넘어온 학생들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던 자리에 예.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대 그 커트라인으로 잡혀 있는 그 점수대가 그 진학사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시 관련된 이제 모의 지원 시스템에서 좀 적정하게 잡혀 있었으면은 아마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표본들이 많이 쌓이고 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컷이 너무 높게 잡혀 있었거든요. 너무 높게 잡혀 있었고 그게 점점점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제 겁을 먹고 못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았을 거고 또 생각해보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안 들어오게 되면은 표본 숫자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문계열 고득점자랑 자연계열에서 거기 견줄 만큼 이제 교차 지원에서 들어오는 점수대 학생들하고 이제 작년에는 어우러져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를 모의 지원 표본으로 형성이 되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그런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연대 올해 거의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조마조마하기도 했고 이거 끝까지 잘 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물론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쵸, 예. 이제 그게 이제 끝까지 이제 외대라든지 숙대라든지 이런 학교들까지 여파가 미치게 됐는데 그 학교들에서는 그 조짐이 안 막혔어요. 연대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거의 다 그게 이제 다 채워졌는데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안 막힌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굉장히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좀 다른 느낌의 이제 정시 입시였다라고 하는 게 올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네,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올해 한정으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롤백이 되면 그렇겠죠. 근데 늘려놓은 정원을 다시 줄일까요? 늘린 만큼만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더 늘리는 건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늘리는 거는. 예, 근데 늘린 정원을 한 해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원복하지는 않을 원상태로 것이다. 또 생각해보면 원복하는 것도 누군가의 에너지가 필요한 그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또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잊혀졌기 때문에 그게 될까 싶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정착이 될 수도 있겠죠. 한 해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정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비지는 않을 거잖아요. 올해처럼. 그렇죠. 이제 내년에는 적응을 하겠죠.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컨설턴트들도 그렇고 올해 결과를 한번 보게 될 테니까 적응을 하는데 아무래도 점수대가 좀 낮아진 그런 라인에서 이제 합격선을 예상하는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산점을 계속 유지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순간 슬그머니 철회할 것 같으세요? 저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문계열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들어가봤자 다니겠어요? 또 의대 지원한다고 그 고득점자가 연대쯤 되면은 한 번쯤 메디컬을 꿈꿔볼 그렇죠. 학력 수준의 학생들이잖아요. 뭐 한 학기 끝나고 또 휴학해버릴 텐데 인문계열 학생들을 오히려 조금 점수가 낮더라도 뽑는 게 더 대학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데 그런 관점도 있네요. 예, 당연히.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예. 제가 만약 입학 4년간이면 저는 그렇게 조치를 할 것 같아요.